다음은 삼강 로타리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기간이 지난해 10월 만료됐지만 집주인 A씨로부터 보증금 4,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 데다 문자 메시지를 아무리 남겨도 답장이 없는 상황. 법적 조치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하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담을 길이 없습니다. 돈이 진짜 일한테 다 아닌데 이제 어머님 대출도 받았고 어머니가 저한테 결제한다고 그때 주신 돈이거든요. 제 돈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안산에 사는 30대 남성 조모 씨도 같은 집주인인 A 씨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 씨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억 9,500만 원. 지난 2023년 7월 전세 계약이 완료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A 씨는 당장에는 돈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고 돌아왔다. 이번 정류장은 삼강 로타리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입니다.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은 이같이 A씨로부터 피해를 입고 안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유한 주택이 있어서 전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반차가 있는데 여기 안산 성남 그거 있어요. 본인들 얘기했어. 집주인들이 다 해놨구나. 제가 경찰에 찾아오지 마요. 이번 정류장은 중앙시장입니다. 다음은 갑오시장입니다. 어려운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보유량을 늘려오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사업상 문제를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입니다. A씨가 임대업을 해왔던 사무실이 있는 상가 건물에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등기 우편 딱지가 마치 도배한 듯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종이 박스에도 뜯지 않은 우편물이 이번 가득합니다. 정류장은 갑오시장입니다. 다음은 감천 상거리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메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피해 규모는 오직 당사자인 A씨만 알고 있을 뿐 현재로서는 가능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해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어려운 실정 속에서 피해자들의 속은 오늘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세성입니다. 이번 안산 지역 전세 피해 사건은 전세 구입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면서요? 다음은 모실 삼거리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전세 피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모델 전세 피해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도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실질적인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피해자는 이번 센터에서 정류장은 모실 삼거리입니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음은 주공 아파트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피해자 본인이 알아봐야 한다는 식이어서 무척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세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분들까지 있어서 문제가 커지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다음은 남북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장 심한 상황이 아닌가요? 전세금은 이모든 대부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부모님께 경찰 1부 여성 피해자가 일상을 일부러 전해주세요. 전세 피해 문제부터 외면서야 이번 정류장은 남북입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피해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있고 전체적인 피해 규모도 가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주인 개인과 개인이 이번 정류장은 목걸이입니다. 집주인 한 명에게 다음은 농촌입니다. 입고 있는 대규모 사태인만큼 이번 보도 이후에 관계 인근에 관심을 가져줘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보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5월 5일
KTX 김천군역입니다. 다음은 옥산입니다. 가장 좋은 지금 현재 이란에서 완전 도착 최근 3년 동안 이란의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적인 주가고요. 아르헨티나 지금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을 여행하니까 한국에 있는 유럽 한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문화로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다섯 배 정도 문화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첫 번째
있습니다. 방금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비극입니까? 강남 3구 주택담보 대출 보유자 중 60대 이상의 부채 연체 위험 지수가 전년 대비 200%나 폭락했습니다. 200%. 5배가 아닙니다. 3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뒤에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강남 단지마다 수만 명씩 있습니다. 정 선생님이 제 상담실 선물을 주목하시며 이렇게 우셨습니다. 박 소장, 내가 평생 이 집 하나 지키려고 자식 학원 비약이고 레이토한 걸 안 살 거는데 늙어서 라면 하나 편하게 사 먹을 돈이 없을 줄은 정말 몰랐네. 이게 내 집이야? 아니면 나를 가고 그 동물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수뇌를 굶어주는 것, 50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병원 한 번 못 간 것, 이게 지금 강남원 대자 37%의 처참한 실체입니다. 집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죽어가는 엑셀리치, 캐시프로의 피부. 제발 더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범인명이 중국대와 사채 시장입니다. 뉴스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강남의 진짜 빈바닥 이야기. 지금 강남 부동산의 가장 큰 곳, 보이지 않는 지하실은 이미 비바닥이다.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세워 강남 상가와 안동에서 자산가 등 마곡입니다. 중고세와 법인 세탁을 직격하지 마십시오. 사무실입니다. 은행 매출은 DSR 규제로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명동 사채시장. 연 이율 20%가 넘는 사채를 끌어다가 세금을 받고 있는 법인 매물이 강남에만 수천 건에 달합니다. 제가 지난달 목격한 어느 부장님, 제발 현금 5억원만 지금 당장 송금해 주십시오.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제 청소도 다니며 회장님 소리 듣다 보니 제 앞에서 두 손 모아 빌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채 시장이
내립니다. 응급일대입니다. 지금은 청소로 나갈 때가 아니고 건물 속에 몸을 숨기고 사냥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숨 죽여 기다리고 낙찰가율이 70%가 떨어질 때까지 얼마큼인가 쏟아질 때까지 현금을 꽉 쥐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IMF 때 이 사냥꾼의 방식으로 재산을 열매로 불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기가 오기 전부터 전 재산을 현금화해서 공장에 넣어뒀습니다. 주변에선 현금을 왜 돌려두냐고 바보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시장이 공부해서 응급일대입니다.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반값이 된 응급일대입니다. 상가들을 현금으로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2년 후 경기가 회복되자 그 자산들은 전부 3배, 4배가 됐습니다. 남들이 피눈물 흘리며 집을 팔 때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냥꾼의 방식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제 위험지수 200% 폭등, 법인경매 230% 폭등, 공실률 25%. 이 숫자들이 전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시뻘건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번 아니면 정류장은 애써 귀에만 보이시는 응급일대입니다. 겁니까?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응급일대 수천명의 해결입니다. 생활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가장 가슴 아팠던 분이 있어요. 강남에서 식당을 하며 평생을 바쳐 아파트를 마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이자료는 석달 못된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온갖 방법을 찾아봤지만 당시의 냉혹한 시스템 앞에서 이번 노력했습니다. 정류장은 그분이 응급일대 떠나시면 해결입니다. 제 40년의 나침반 시민 마을입니다. 박과장 현금이 단 1,000만 시민 원이라도 여러분, 있었다면 안전을 내가 위하여 가격 안전띠를 저는 매어주시기 그날 집에서 바랍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교훈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제발 현금을 지키십시오. 그게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려줄 유일한 도마줄입니다.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준비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면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져.
연산입니다. 뭐냐고 편이었습니다. 목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연산입니다. 여기에 기록 듣는 건 바로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메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명절 폭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분당 관천에 쌓여 있는 그 60% 입증한 기존 매물도 소화 안 돼서 채증 걸려 있는데 뒤에서 신규 분양 물량 6,300개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샌드위치가요? 많은 분들이 전세 줘서 버티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순진한 생각입니다. 입주 물량 쏟아지면 가장 먼저 박살나는 게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예요. 물량 넘치는데 누가 비싼 전세 들어가요? 전세가 떨어지면 갭 투자자들은 보증금 못 돌려줘서 파산하고 그 집들은 경매로 넘어옵니다. 경매 물건 쏟아지면 시세 더 떨어지는 죽음의 소용도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2020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의 진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로자 정부의 의도 굉장히 섬뜩해요. 겉으로는 부동산 연증 백방, 실제 칼끝은 거품 제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 못 박은 것, 3기 신도시 공급 밀어붙이는 것, 이 두 가지 시그널의 합은 명확합니다. 고점에 물린 다주택자들 구해줄 생각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희생양 삼아 시장 가격을 강제로 주저앉히겠다는 예산이 깔려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가슴 답답하고 손발 차가워지시죠? 특히 무리해서 집 사신 분들은 공감이 나올 테고 현금 쥐고 계신 분들은 묘한 혼동감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 집값 떨어진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이 거대한 부의 이동 과정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노려야 하는지, 이번 그리고 정류장 가짜 바닥과 진짜 연산입니다. 바닥을 구별하는 결정적 시그널이 뭔지 아주 수사본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이거 모르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떨어지는 칼날 맨손으로 잡고 버립니다. 먼저 많은 분이 마지막 보루처럼 잡고 있는 재건축 이야기 좀 해보죠. 분당, 과천 낡은 아파트 왜 비쌌어요? 몬테크 좀 하면 새 아파트 두 채 생긴다. 재건축만 되면 로또다. 이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믿음의 생존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재건축은 황금알 닿는 거리가 아니라 주인 발목 잡는 중수가 됐습니다. 공사비 폭탄 이슈 뉴스에서 보셨죠? 근데 이게 내일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전엔 한 집 주면 새 집 주고 돈까지 얹어줬지만 지금은 새 집 줄 테니까 수사본입니다. 돈 내라 하는 식입니다. 다음은 은퇴하고 연금 상담본입니다. 생활하시는 분당의 일개 신도시 집주인들이 현금 5원, 6억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재건축되면 대박이라는 공식은 재건축 추진되는 순간 파산이라는 공포의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현동 시범단지나 순회동 양지마을 같은 곳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된다고 플래카드 붙어있지만 정작 집주인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싸게 던져지는 매물들이 바로 이 재건축 기대주들이에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에 억지로 부겨넣었던 거품이 빠지니까 낙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충격은 분당과 과천이라는 댐을 무너뜨리고 그 아래 지역은 물을 쏟아져 내릴 겁니다. 이걸 부동산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죠. 부동산 시장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남이 기침하면 경기도는 독감 걸리고 지방은 중환자실 간다. 지금 경기도 어린 과천, 분당이 이번 휘청거리는데 정류장은 어떤 상담본입니다. 일인지 전 광경, 아니면 영촌이 선주주의 결정할까요? 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남수정구 일대에서도 매물 정가스 심상치 않아요. 분당에서 탈출하지 못한 매도세가 번지면서 대장주가 어디라고 버티겠냐는 심리적 지금 전념이 시작된 겁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특히 받으세요.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연끌족들 몰려있는 지역일수록 시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호가창 숫자는 그냥 집주인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는 환급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죠. 자산이 현금화가 안 되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그냥 세금내는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금 쥐고 계신 분들, 주택자 여러분, 지금이 기회일까요? 야, 4억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조바심 내는 분들 계시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지금은 아닙니다. 선주주의 지금 시장에 대입니다. 나온 가격은 진짜 바닥이 아니에요. 다음은 집주인들이 제발 이 KTX입니다. 가격만은 받아주세요 라고 영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일 뿐입니다. 벌써 진짜 바닥은 그 출발하세요. 마지노선이 천천하게 이벤트 짓밟히고 폭력 경매시장에서 신고센터와 비명 소리가 특별관 들릴 때가 경찰관이 됩니다. 24시간 아까 기다리고 말씀드렸죠. 5월 있습니다. 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 그리고 만세대 넘는 공급 폭탄이 실제로 터지는 시점. 그때가 되면 지금의 금매가 오르는 순간이 올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칼이 바닥에 꽂히고 튕겨나가고 다리를 떨리던 집중이 멈추는 않습니다. 그럼 그 진짜 바닥 신호는 어디서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아파트는 다시 오르진 않습니다. 이번 폭락장은 아주 잔인한 목석 가리기 시간이 될 거예요. 물 빠지면 누가 갉아먹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고 하죠. 거품으로만 올라간 가짜 입지, 호재만 입고 살찌던 외곽 지역들은 이번 파도에 쓸려나가서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탄탄한 일자리와 인프라 갖춘 진짜 대장들은 가격 조정 거친 뒤 다시 왕의 기환을 알릴 겁니다. 우리는 그 진짜가 헐값에 쓰레기 취급받을 때를 노려야 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성주군민종합체관입니다. 오늘 제가